북한산 전체의 중심은 북한산 사령부, 즉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이 중심입니다만 북한 산성이 있는 북한산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이 주요 산줄기의 중심은 오히려 문수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북한산의 준흥선, 의상능선, 비봉능선 이 주요 산줄기가 문수봉에서 만나고 또 큰 원을 이루고 있는 이 북한 산성의 원 한가운데로 무대처럼 툭 튀어나온 남장대지 능선, 남장대가 있던 남장대지 능선도 문수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문수봉이 북한산 주요 산줄기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문수봉과 좀 떨어져서 준흥선에서도 좀 떨어져서 외따로 서 있는 봉우리가 보현봉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모시던 가까이서 모시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보현봉과 준흥선 중심으로 작은 또 능선들이 발달해 있는데 보현봉에서 뻗어내린 능선이 사자능선입니다. 능선상에 사자 같은 큰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옆으로 형제봉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상에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형제봉 능선은 북악터널 위로 해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으로 연결되는 능선입니다. 그리고 형제봉 능선과 나란히 칼바위 능선, 능선상에 칼같은 암릉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그리고 북동쪽으로 우이동 쪽으로 가는 진달래 능선이 아주 편안한 능선, 진달래 능선이 있습니다. 이 보현봉은 준흥선에서 좀 떨어져서 외따로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자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화문에서 보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뒤로 보현봉 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백운대에서 더 북쪽으로 우이능선을 따라서 본체 북한산성을 벗어나면서도 되돌아보면 영봉에서 이렇게 보면 보현봉이 준흥선 위로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원을 이루는 북한산성의 원의 건너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봉, 염초봉 쪽에서 봐도 준흥선 위로 보현봉의 봉우리가 보이고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남장대지에서 준흥선을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어보면 보현봉이 준흥선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몰 산행을 갔던 향로봉, 관봉, 비봉능선 끝쪽에서 바라본 보현봉의 모습, 그리고 비봉능선을 타고 문수봉 쪽으로 좀 더 향하다가 승가봉 정상에서 본 문수봉과 보현봉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문수봉에 올라서 보현봉을 바라본 모습, 그리고 문수봉 바로 아래에 있는 대남문에서 대남문 처마 밑으로 보이는 보현봉, 문수봉 아래 저 바위가 연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연화봉이라는 봉우리에서 바라본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저 바위는 연꽃이기도 하고 개구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 보현봉에서 뻗어내린 사자능선을 오르면서 보이는 보현봉의 모습이 가장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를 형제봉 능선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형제봉 입구에서 형제봉 능선을 따라서 일선사까지 갔다가 보현봉을 오르고는 대남문, 대성문을 거쳐서 평창계곡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평창동 형제봉 입구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지킴터 형태였던 것 같은데 입구만 지금은 세워져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올라도 형제봉 능선을 만나서 형제봉 능선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형제봉인데 형제봉 능선에 이제 고만고만한 봉우리가 서너 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큰 형제봉, 작은 형제봉 이렇게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보현봉이 보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봉우리죠. 사자능선으로 평창동으로 내려왔고 방금 올라온 형제봉 능선이 이제 북악산으로 연결되고 그 옆에 인왕산이 있고 그 뒤로 안산도 나란히 보입니다.
보현봉에 가까운 이름 없는 봉우리에서 마지막으로 보현봉을 쳐다보고 일선사로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칼바위 능선에 칼바위가 보이고 보현봉을 이제 가까이서 봅니다. 오른쪽 아래에 일선사가 보이죠. 바위산의 위용이 그대로 보이고 사자능선 뒤쪽으로 이제 비봉능선의 향로봉이 보이고 족두리봉도 저기 보이네요. 저 나뭇가지들을 치우면 바위가 넘어질 건지 항상 궁금합니다. 편안한 길로 해서 이제 일선사까지는 편안하게 옵니다. 이 길이 이제 평창 계곡으로 올라오는 길, 나중에 하산할 코스가 되겠습니다. 일선사 입구까지 와서 이제 한숨 돌리고 마지막 보현봉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은 폐쇄된 등산로, 예전에는 아주 잘 이용되었던 등산로 같습니다. 다시 개방하더라도 크게 손볼 곳은 없을 것 같은 등산로입니다. 보현봉은 1, 2, 3, 4봉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은 1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1봉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쇠줄도 아직 있고 해서 보현봉 봉우리 위용에 비하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상 아래까지 와서 조망이 터집니다. 지금 이 장면이 서울의 북쪽의 산줄기를 보면 사패산, 도봉산, 상장봉, 노산 해서 한북정맥이 뻗어 있고 저 북쪽에서 한북정맥에서 갈라진 수락지맥이 수락산, 불암산 해서 아차산까지 뻗어 있는데 요 두 산줄기 사이가 서울에서 의정부 가는 3번 국도 길이죠. 그래서 요 산줄기들 위에 놓여 있는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요 불수사도북이 마치 서울의 북쪽을 이렇게 막고 있는 형상이다 라고 해서 베테랑 산꾼들은 불수사도북을 종주하는 코스로 아주 도전 의식을 느낍니다. 이 보현봉이 이제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봉우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죠. 그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사패산은 도봉산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불수도북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북한산 사령부, 그래서 백운대와 만경대, 인수봉은 백운대 가려서 안 보이고 원효봉 쪽에 있는 염초봉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용안봉, 백운대 앞쪽에 노적봉이 있습니다. 멀리 오봉의 귀여운 모습, 그리고 도봉산이 있고 그 사이에 우이능선의 영봉이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수봉이죠. 비봉이 뻗어 있고 비봉능선, 서울 시내 쪽, 서울 시내 저기 어디 모두에서 다 보현봉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북악, 인왕, 안산 보이고 방금 올라온 형제봉 능선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게 보현봉에서 뻗어내린 사자능선, 그리고 왼쪽 형제봉 능선과 오른쪽 사자능선 사이가 평창계곡, 나중에 하산길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긴 하지만 높은 하늘은 아주 맑아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현봉 정상입니다. 인증샷을 찍으려는데 정상석이 없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바로 옆에 문수봉이 있고 비봉이 저기 있어서 문수봉에서부터 비봉 능선이 뻗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문수봉은 정상석은 그 밑에 조망바위, 널찍한 조망바위에 있죠. 문수사가 문수봉 바로 아래에 기가 막힌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연화봉, 연꽃처럼 생긴 바위가 올려져 있는 연화봉, 그리고 산성의 대남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고 있어도 내려가기가 싫은 곳입니다. 여기는. 요즘도 이 보현봉이 워낙 기가 센 곳이라서 밤새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보현봉과 문수봉 사이 이 계곡이 이제 구기동 계곡이죠. 그래서 비봉능선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제일 끝까지 이렇게 나와 보면 비봉능선이 잘 보입니다. 삼호바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삼호관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삼호바위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진흥원 순수비가 쬐끄맣게 보이는 비봉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일모를 보기 좋은 관봉, 그리고 향로봉이 있어서 비봉능선이 저 비봉관봉쯤에는 지그재그로 저렇게 이쪽에서 보면 그렇게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보현봉 2봉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포토존으로서는 2봉이 더 멋있습니다. 2봉은 넓은 바위로, 평평한 바위로 되어 있는 정상입니다. 북쪽을 더 잘 볼 수 있는 보현봉 2봉이 되었고요. 칼바위 능선이 쭉 뻗어 있는 게 보입니다. 칼바위.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은 산성 따라서 준흥선이 둥그렇게 뻗어가고 있고, 거기에 칼바위 능선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최고의 조망 위치까지 왔습니다. 맞은편에 문수봉 있고, 여기는 보현봉 2봉이고, 2봉의 옆에 3봉, 저 앞에 4봉 그렇습니다만, 잉어바위가 재밌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고, 저기가 남장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준흥선이 큰 원을 그리고 있는데 남장대지 능선이 무대처럼 큰 원 안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기에 가면은 산성, 둥그런 산성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가 남장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다시 개방된다면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좀 위험하겠죠. 등산로 자체는 그렇게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방금 올라간 1봉 보현봉 정상입니다. 계속 둘러봐도 질리지 않는 모습. 북한산은 영판 바위산이죠. 틀림없는 바위산입니다. 이제 삼봉으로 갑니다. 삼봉은 올라가지는 않고 밑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대남문으로 가게 되는데, 삼봉 아래에 있는 저 바위가 혹자들은 돼지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들은 코뿔소머리, 뭐 또 어떤 분은 천사의 한쪽 날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 코뿔소머리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대남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남문은 지금 복원 작업 중이고, 저 보이는 왼쪽으로 뻗어 있는 데크가 문수사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성문으로 왔습니다. 대성문은 2017년에 아마 복원 공사를 마치고 지금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대성문을 통과해서 아까 올라오던 형제봉 능선 길로 일선사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형제봉 능선 등산로로 편안하게 내려가는 길이 이 길이 되겠습니다. 일선사까지 가서는 이제 평창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일선사 거의 다 와서 이 나무 데크가 있습니다만, 일선사 옆에 있는 이 나무 데크가 칼바위 능선, 바로 옆에 있는 칼바위 능선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칼바위 능선의 멋진 모습을 지켜보고 하산길로 접어듭니다. 아까 올라갈 때 잠깐 쉬었던 일선사 입구에서 다시 한숨 돌리고는 평창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평창 계곡길은 사실은 굉장히 편한 길이라서 보현봉을 갈 때, 올라갈 때도 굳이 형제봉 능선을 올라갈 필요는 없고 이 평창 계곡길을 선택을 하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형제봉 능선이 옆에 높아 보이네요. 저 위로 해서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평창공원 지킴터로 내려와서 평창동 주택가 길로 되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 주택가를 내려오다 보면 보현봉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보현봉에서 쭉 뻗어내린 사자능선의 모습이 볼 때마다 꼭 잠수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현봉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조금 전까지 저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 밑에 사자봉, 숫사자봉이 보이네요. 사자능선. 이렇게 형제봉 입구로 원점 회귀 함으로써 오늘 산행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형제봉 능선으로 올라가서 보현봉 정상, 그리고 대남문 대성문을 거쳐서 평창 계곡으로 내려온 오늘의 코스, 전체 거리는 7km 정도 되었고, 보현봉 정상에서 워낙 조망이 좋아서 즐기느라 1시간 이상을 지체했더니 전체 시간은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상 형제봉 능선과 보현봉 산행 코스였습니다.